네, 반갑습니다. 저는 온골요법 연구소 소장 문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 네 번째로 아프다는 통풍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풍은 유럽 사람들이 걸리는 병, 부자들이 걸리는 병,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아파본 사람들만 안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안 해본 게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이제는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병이 통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면 걸리는 건가 보다 했던 이 통풍도 지금은 40대에서 30대로, 20대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서 나타난다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년 안에 많은 숫자, 빨리 불어날 수 있는 많은 숫자의 병 중에 하나인 블루 오션 병이라 하고, 의학은 엄청난 개발과 투자를, 연구를 한다고 뉴스는 전합니다. 이러한 통풍, 우리는 무엇을 몰라서, 무엇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온골요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생활 속에서 쉽게 알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통풍을 겪고 계신 분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말할 때 부정할 수 없고 다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온입니다. 체온과 통풍, 통풍과 체온, 어떠한 연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고 이것만 알면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 풍토, 인종을 초월하여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가는 그 공통점인 생로병사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생로병사는 따뜻하게 태어나서 차가울수록 노화가 오고, 차가울수록 병이 오고, 온몸이 다 차가워지면 죽는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생로병사의 공통점에서 병,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에서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차가워짐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중에 하나가 병이요, 그 병 중에 하나가 통풍인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차설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차면, 몸이 차가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단순하게도 혈관이 수축이 되고 기름이 굳어서 피가 가는 길을 막을 뿐입니다. 피가 덜 가서 몸이 차가우면 우리 몸의 인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차가워지면서 기능이 멈추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공통점은 차서입니다. 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체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병의 공통점은 균, 염증, 신경, 근육, 끝으로 통증으로 유발이 되는 이 5가지 안에서 모든 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모든 공통점이 우리 몸에 어딘가 참돼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체온, 온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불치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픈 곳까지 끝내 정상적인 열을 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병이다. 한계. 정상적인 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온도, 체온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 병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 몸의 모든 병은 바로 균과 백혈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 36.5도인 심장에서 벗어나서 36.5도보다 낮아질수록 균은 발병을 하고 백혈구는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바로 우리 몸의 병이 균과 백혈구의 싸움인데 바로 체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바로 체온이고 그 체온의 변화, 몸이 차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아픈 곳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아픈 곳의 공통점은 차기도 하지만 그 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플수록 죽음에 이를수록 피가 나빠져서 점점 피가 나빠진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소, 수분, 염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혈관인데 피를 어디서 만드느냐? 피를 뼈에서 만드는데 우리 몸에는 뼈 속에도 혈관이 있고 살 속에도 혈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뼈 속에 혈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생명을 좌우하는 피를 뼈 속에서 만드는데 어디든 아프면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갔거나 으깨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 때 여러분들이 뼈를 얼마나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뼈 속에 있는 혈관이 막혀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 요산, 칼슘,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바로 뼈 속에 차서 굳어서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다공이고 골다공은 뼛속이 빈 것이 아니라 뼛속이 나이만큼 막혀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의 공통점은 피가 점점 나빠지고 피가 가는 길이 막혀 덜 가는 것,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 나이를 먹을수록 아플수록 모든 환경에 약해지는데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바로 지구를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은 안 먹으면 되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고 담배 안 피면 되고 추운데 안 가면 되지만 바로 땅 속에 있는 이 수맥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맥.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맥을 말하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행을 가면 잠을 못 이루고 잠을 청하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95%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취해 약하고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꾸로 발이 뜨거운 사람, 발이 따뜻한 사람 100명을 모아서 수맥이 센 자리에 갔다가 잠을 재우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얄미울 정도로 머리가 땅에 닿으면 바로 코 골고 95%가 잠을 잡니다. 지금까지 생소했던 이 수맥, 여러분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통풍은 젊었을 때 추위에 강했고 발이 따뜻하고 어디를 가면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95%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금방 통풍을 겪는 분들은 이해가 쉽게 올 것입니다. 자, 이것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태어나서 죽는 과정 속에서 병이 드니 체온만 해결할 수 있으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로병사 중에 우리 몸을 소리 없이 쉼 없이 차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앞서 말했던 바로 공기, 물, 소금, 수맥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 나이까지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이 뼈속에 굳은 바로 이 뼈속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로병사 중에 나타나는 바로 인체의 모습입니다. 네, 앞서 이제 생로병사 중에서 그것의 중심에 체온이 있고 체온의 변화와 그 다음에 병에 대한 것을 설명했고 가장 기본인 균과 백혈구 우리 몸의 체온과 어떤 관계에 있나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통풍을 이해하기 힘든 것일까? 알기 힘든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몰라서 대단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인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아주 쉽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족주 체질 구별법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동차, 나무, 식물, 동물이 크기에 따라서 엔진의 크기가 다르고 물을 먹는 양이 다르고 음식의 양이 다르고 연료통이 다르고 이렇게 다 힘쓰는 것이 다르고 다르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도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데 그 중심이 체온이라는 것입니다. 체온에 따라서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체온이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36.5도를 심장의 36.5도를 기준으로 온몸에 36.5도와 다르지 않는 온몸의 분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추위에 강하고 발이 따뜻한 사람이고, 심장은 36.5도이지만 심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심장과 온도 차이가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추위에 약하고 발이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 발이 차냐 따뜻하냐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차가운 사람 중에서도 분류가 되고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분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술로,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만 알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발의 온도와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인데 그 술의 주량을 소주 2홉다리 2병을 기준으로, 2병 먹기 전에 토하는 사람, 더 먹고 토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 바로 족주 체질 구별법입니다. 이것만 알면 전 세계 모든 사람, 기후와 풍토와 인종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다르게 생로병사 중에 나타나는 성격, 식욕, 성욕 등 걸리는 모든 병의 원인과 답을 수학문제 풀듯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술을 많이 못 먹는지, 왜 나는 술을 조금만 먹어도 토하는지, 나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활력이 넘치는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통풍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한다면 바로 고혈압과 저혈압을 보면 고혈압 환자의 95%가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혈압은 선천적으로 발이 차가운 사람들 중에서 95%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의학적으로 예를 든다면 본태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본태성은 본래 태어날 때 타고난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95%가 본태성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온걸요법에서는 이것을 체온이 본태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당뇨도 걸리고 그 사람들이 통풍도 걸리고 그 사람도 중풍이 걸리는데, 이 네 가지 병이 똑같이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5%가 걸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혈압이 걸리는 사람들은 두통도, 소화불량도, 우울증도, 설사도 같이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95%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 타고난 발의 온도와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으로 기후, 풍토, 인종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성격, 식욕, 성욕, 걸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렇다면 여기서 통풍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족주 체질 구별법과의 관계에서 바로 쉽게 하면 발의 온도,
이 발의 온도가 통풍은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5%가 아닌 99% 이상이 된다 해도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통풍 환자들은 어렸을 때 나는 찬 걸 모르고 생활했다는 걸 쉽게 알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동상에 걸렸거나 후천적으로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은 후천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발이 따뜻하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족주 체질과 통풍을 보면 술은 어느 정도냐? 통풍 환자 10명 중에서 9명이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소주 석 잔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서 졸음이 와서 술을 마시다가 멈칫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요 사람이 바로 족주 체질을 해서 바로 FA2 세 번째로다가 발이 따뜻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체질입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나는 발이 따뜻한데 술을 못 먹는데 예, 불편해서 먹지 않을 뿐입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졸음이 와서.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술을 먹는 사람이 9대 1입니다. 통풍 환자 10명을 먹으면 18명, 9명이 술을 마시고 1명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는 요 FA2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보면은 남자가 9이고 여자가 1명이 통풍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분들이 술을 적게 드시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인구가 적고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여자가 바로 9대1 비율로 통풍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족주 체질 구별법, 통풍은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9.9%가 걸린다 해도 통풍을 걸린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통풍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디를 가도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5% 이상 걸린다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족주 체질 구별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 저혈압을 걸리신 분들이 두통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설사도 있고 이게 같이 올 수 있는 병들입니다.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올 수 있는 확률이 62전에 이 병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특수한 환경이 아니면 5% 미만으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쪽은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5%가 나타나는 병들입니다. 족주 체질 구별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통풍에 관련된 게 누가 걸리느냐, 체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통풍 누가 걸리느냐? 앞서 말한 대로 통풍은 누가 걸린다 했느냐 하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5%가 아닌 아마 99%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9%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90%가 걸리고 여자가 10%가 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8, 90% 걸리고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10에서 20% 정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누가 걸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걸리나. 이걸 누가 걸리나를 정확히 모르면은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한 사람이니까 체온과 얼마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통풍에 걸린 사람들의 이제 특징, 누가 통풍에 걸리는 사람들인가? 지금까지는 유로병, 부자병,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병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통풍 누가 걸리느냐라는 겁니다. 폐활량이 좋다는 것입니다. 폐활량. 이것은 공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기. 물을 많이 먹는데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신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 기본적인 물 이상을 마시는데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95%가. 그리고 소금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수맥이고, 좀 전에 이제 소금을 얘기를 했는데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녁에 6시서부터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술을 먹는다면 7시간 동안 술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시간 술을 먹는다고 했지 7시간 동안 소금을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소금 섭취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통풍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추위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다 발이 따뜻한 사람, 체온에 관계된 사람들 95%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족주 체질 구별법에서 우리가 그 발이 따뜻하고 태어났느냐,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만 알면 된다는데 통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통풍 걸리신 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면 다 맞아 할 겁니다. 아마도 틀린 거는 후천적으로 망가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혈질로 욱하는 사람들이 95% 이상입니다. 참는 것은 그저 인성일 뿐입니다. 속에는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이 중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욕이 젊었을 때 다 왕성한 사람들 중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병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잔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추운 데서 태어났다거나 특별한 환경이 아니면 6.25 때 태어나서 많이 굶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은 거의 잔병을 모르고 삽니다. 그 다음 술이나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설사나 변비가 없는 사람들이 통풍에 걸리는 것입니다. 추운 데 가서 과로, 피로 이러한 생활을 하더라도 1년에 그저 2-3번 정도밖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혈색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든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체한 적이 거의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20대 때, 젊었을 때, 가장 젊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최소한 8, 90%가 다 맞을 겁니다. 아니, 95%가 맞을 겁니다. 요 사람들, 통풍에 걸린 사람들은 바로 요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체 특징이. 이미 이 방송을 지금 듣는 분은 다 인정할 겁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다 알아들어도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언제 통풍이 심하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심하게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듯이 언제 심하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술을 마셨을 때. 그때 제일 대두되는 게 맥주입니다. 그 다음에 과로하고 피로했을 때. 그리고 등 푸른 생선 같은 걸 먹었을 때, 멸치를 먹었을 때 등등 이러한 걸 먹었을 때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술입니다. 맥주. 소주는 조금 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맥주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냉장고에서 꺼낸답니다. 여기는 맥주는 마시는 양이 많습니다. 소주는 마시는 양이 맥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의 공통점은 차다입니다. 차다. 1000cc를 한 번에 집어넣으면 위가 차가워져요? 안 차가워져요?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공통점은 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몸의 체온을 차게 하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게 하는 영향을 어디에 주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풍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산을 말합니다. 근데 그 요산도 바로 요산 결정체랍니다. 요산 결정체를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요산이 굳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칼날같이 굳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산이 왜 굳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요산이 왜 굳는 것은 뭐냐? 어떤 이유를 냈던 간에 우리는 맥주와 이런 것들이 만나면 우리는 요산을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맥주와 이러한 것들이 만났을 때 요산이 결정체로 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굳는 건 바로 담석이 있고 결석이 있습니다. 이 담석과 결석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2, 3초도 안 돼서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돌을 먹은 적이 없어요. 돌을 먹었다 해도 2cm 정도 크기의 담석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왜? 본드를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설령 먹었다 해도 우리 몸속에서 본드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석을 있는 쓸개를 보면 바로 다 망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차가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산은 찬 데서 굳는데 쉽게 하는 게 사람이 죽으면 다 차가워지는 겁니다. 몸의 상태가 피로하다, 과로하다는 건 몸의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차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통풍이 5번째로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바로 염증이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염증과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균이 염증으로 변하고 염증이 통증으로 변하는데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몸의 어딘가가 찬 데서 굳는다는 겁니다. 찬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정상적인 평상시 온도 36.5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한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려서 40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오한이 옵니다. 지금 36도에서도 오지도 않는 건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6.5도보다 열체질이라고 뜨겁다 열이 날 적에도 체온이 차가워지는 거고 36.5도보다 체온이 낮아도 차가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차가워지는 것만 차가워진다 그러지 열체질로 뜨거워지는 거를 몸이 뜨겁다라는 것은 차가워진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나이를 먹을수록 차가워지나 따뜻해지나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몸이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데서 차가워짐으로써 막혀가는 것이고 차가운 사람은 차가워짐으로써 막혀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36.5다 뜨겁다는 열체질들은 열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막혀서 급브레이크 잡는 소리고 하나는 골목길에서 천천히 가다가 막혀서 쓰레기통을 치우고 간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1번서부터 6번까지가 전부 다 뭐다? 다 온도와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답은 차다입니다. 체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체온을 벗어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게 체온과 관계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온을 가지고 몸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자, 7번째로 통풍이 해결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통풍을 해결하기 힘들까? 건강을 되찾기 힘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통풍 환자들은 식욕이 왕성해서 잠시 내가 아플 때는 너무 아파서 절제할 수 없고 하지만 바로 식욕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무얼 먹어도 조금 먹는 사람보다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자, 아픈 곳의 공통점을 이제 끝으로 보겠습니다. 아픈 곳의 공통점. 하나는 피가 나빠지는 거고, 하나는 피가 막혀 덜 가는 것이고, 하나는 환경에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 모든 병은 나이 들면서 늘어나고 더 아픈 것일까? 환경에 약해지고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균은 찬 데서 발병을 하기 때문이고 모든 혈관과 기름은 찬 데서 굳기 때문에 온몸이 다 차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립니다. 자, 모든 것인데 피가 나빠지는데 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 물, 소금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수분이 부족해지고 염분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숨을 쉬지만 산소의 흡입량이 적어지고, 물은 마시지만 물이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고, 소금은 섭취하지만 소금이 우리 몸의 온몸 곳곳에 점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가 가는 길이 막혀 덜 가는 곳인데, 우리는 뼈속에 피가 다니는 혈관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이 굳어서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그저 몰랐다는 것 뿐입니다. 한강다리가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를 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뼛속에 혈관이 있고 뼛속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해 봤을까? 몸은 차가워진다는 걸 알면서 뼛속이 차가워져 가고 있다는 걸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 자, 모든 것이 전부 다 체온과 관계된 것입니다. 통풍, 누가 걸리나서부터 해결하기 힘든 이유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폐활량, 공기, 두 번째 물, 소금, 잠, 수맥, 바로 우리가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기, 물, 소금, 수맥, 뼛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만 알면 쉬운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생로병사 속에서, 즉 태어나서 죽는 것 속에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 공통점이 단순하게 점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가울수록 병이 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통풍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태어날 때 발이 차냐 따뜻하냐, 그리고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 그 주량으로 각자 타고난 체온에 의해서 그 체온이 차냐 따뜻하냐에 따라서 누가 사람마다 성격, 식욕, 성욕, 걸리는 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통풍은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5% 이상, 아니 99%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95% 이상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 했고, 그리고 그 통풍 걸리는 사람들의 신체 구조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통풍 걸리신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보면서 다 거의 술만 빼놓고는 다 맞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중심에 무엇이냐? 한 가지 더 말하면 요산 결정체, 요산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굳어가느냐? 쉽게 얘기해서 차야 굳습니까? 따뜻해야 굳습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 몸의 인체는 모든 것이 차가워져야 되고 망가져야 굳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하면 담석과 요로 결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나타난 것이 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이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면역과 체온과
면역은 생로병사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만 알면 통풍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나이만큼 아플수록 죽음에 이를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이만큼 아플수록 모든 병 중에 하나가 통풍입니다. 하나는 피가 나빠지는 거고, 그런데 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소, 수분, 염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바로 소금물에 절여놨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피가 가는 길이 막혀 덜 가는 것인데, 뼛속에 혈관이 있고 뼛속에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이 뼈가 차가워 굳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몸이 약해지면 점점 환경에 약해지는데 피할 수 없는 환경, 술, 담배, 스트레스, 모든 건 내가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맥인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인체가 인체가 죽음에 이를수록 바로 생로병사는 공기, 물, 소금, 그 다음에 수맥,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태어나서 자기 나이만큼 뼛속에 기름이 굳은 건데, 우리 몸에 아픈 것은 하나는 피가 나빠지는 거고, 하나는 피가 가는 길이 막혀서 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피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 수분, 염분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어떤 물이, 어떤 소금이 좋다는 것을 헷갈릴 정도인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거기에 도달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체는 그대로인데 공기, 물, 소금, 수맥,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중에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피를 뼛속에서 만드는데 뼛속에 혈관이 있는지 없는지, 뼛속에 기름이 굳어서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 요산, 칼슘, 지방, 단백질, 그 굳을 수 있는 것들이 뼛속에서 굳어서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전쟁이 나면 한강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 그리고 건너갔다 치더라도 비포장 도로가 나오면 빨리 달릴 수 없고 빨리 고장난다는 것.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다리가 끊어져 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격입니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소금, 수맥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뼛속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했나.
바로 목욕탕에 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의 엉덩이 밑이 검어지는 것이 그저 나이 들면 막연히 검어지는 건가 보다 했지. 그래서 보기 싫은 건가 보다 했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다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거침없이 뼛속이 비었다 할 것입니다. 네, 그것은 뼛속이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뼛속이 막혀가는 것입니다. 뼈가 삭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코에 코피가 나와서 그 피가 굳어서 숨쉬기 힘들다는 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뼛속이 비어가는 게 아니라 뼛속이 막혀가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피가 잘 돌아야 되나 안 돌아야 되나, 막혀야 안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냐면 바로 통풍에 걸리면 가장 생각하는 염증, 퉁퉁 붓습니다. 통증, 이걸 유발하는 게 바로 균인데 이 세 가지가 전부 우리 몸의 어딘가 참돼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생로병사, 모든 병은 차가워질수록 병이 생긴다 했습니다. 근데 통풍이 걸린 데는 후끈후끈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36.5도에서 뜨거워도 막히는 거고 차가워지는 거고 차가워도 막히는 거고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36.5도일 때 아무런 추위를 타지 않지만 40도까지 오를 때 여러분 40도까지 오를 때 오한이 온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십시오. 오한이 온다는 것을. 그러면 왜 바로 통풍 염증이 하면 그렇게 70도까지 올라갈수록 후끈후끈 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들이 전부 이 안에 그저 통풍이라는 하나의 병이 있을 뿐입니다. 이 피가 위에만 가는 피가 있고 다리에만 가는 피가 있고 간에 가는 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다니는 게 피인데 이 피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맞춰주려는 겁니다. 혈관을 정상적인 혈관으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인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 정반대 쪽에 환경을 갖고 8, 90년 살아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바로 심장의 피와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소금, 수맥이 정반대쪽으로 납품해도 다수가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해서 8, 90년 동안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체가 원하는 환경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기본을 말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기본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공기물, 소금, 수맥 정도는 누구나 안다고 생각해서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 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온골, 뼈를 따뜻하게 하라는 건 태초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소금, 수맥이 심장의 피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애매한데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의 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반대쪽으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막연했지 처음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풍, 다리 뜨거운 사람들 중에서 95% 아니 99.9%가 다리 뜨거운 사람들 중에서 걸린다는 이야기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 맞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걸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누가 모르겠느냐고 하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되찾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를 다 해주고 맞아 해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게 더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아무리 제가 좋은 이론, 아무리 제가 좋은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작심삼일 실천하기 어렵고 왜? 필요한 만큼 하루 이틀 서너 번은 되지만 여러분 나이 90 먹은 사람 보고 산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3시간씩 오르락내리락 석 달 열흘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가 와서 못하고 눈이 와서 못해요. 또 게을러서 못해요. 바빠서 하루는 못하고 이틀 쉬었다 하고 막 그래요. 밥을 할 때 전기밥솥 30분을 계속 눌러야 하는데 1분만 누르지 않아도 밥은 썰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필요한 만큼을 실천하기 힘든 겁니다. 이게 가장 건강을 되찾기 힘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건강에 대한 많이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단백질, 비타민, 원적외선, 근적외선 뭐 이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한마디를 안 하면서 지금 통풍을 겪고 있는 분들은 부정할 수 없이 다 마음속으로 다 맞는 말이네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것이 일타면 가장 쉽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과 달라지는 것은 가장 기본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내가 모르는 것을 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통풍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를 보면 바로 너무 아파서 안 해본 게 없어서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이 귀에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이미 못을 박아놨는데 무슨 쓸데없는 공기, 물, 소금, 수매, 뼈가 그것이 바로 더 큰 장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통풍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몸에서 나타나지 않고 부정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빨리 이 동영상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꺼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상에 걸려서 발이 차가워졌다든가 6.25 때 태어나서 열흘 동안 밥을 굶어서 발이 차가워졌다든가 특수한 환경에 걸렸던 1%만 제외하고는 아마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다 설명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균, 염증, 신경, 근육, 통증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차가운 데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이 단순한 논리 하나 균은
우리 몸의 36.5도보다 찬 데서 발병하고, 백혈구는 36.5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36.5도 체온이 떨어질 때 맥을 추지 못한다는 거. 우리 몸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36.5도보다 떨어졌을 때 차가워지면서 바로 기능이 멈추어져 간다는 단순한 논리를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아온 통풍,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지금까지 바로 머릿속에 박힌 생각을 바꾸실 때 여러분의 삶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골요법 연구소 소장 노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